여기에 이강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프랑스의 초신성 두뇌의 이적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거액을 장전해 전력 보강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새로운 시즌을 위해 스쿼드 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맨시티가 프랑스 리그 강호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대질의 두에를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두에는 2023년 여름 스타드 렌에서 5천만 유로 794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PSG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재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스피드, 민첩성, 드리블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포함해 유럽에서 그를 넥스트 네이마르라 부르고 있습니다. 두에는 이번 시즌 공식 모든 대회에서 39경기에 출전해 7골 11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밀어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크로아티아와 맞붙는 프랑스 대표팀에 처음 발탁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맨시티가 이 젊은 재능을 확보하기 위해 9천만 유로 약 1,430억 원의 영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PSG는 두에를 미래 전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방출에 소극적인 자세다. 그럼에도 맨시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두에가 떠나고 이강인 잔류할 경우 주전 경쟁의 청신호를 켤 수 있는데요. 이강인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 메뉴와 미팅설이 돌았지만 이후 업데이트된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현재 2028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매체는 맨시티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수의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 케빈 더 브라위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샌디에이고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마테오 코바치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화보되는 자금은 두에 영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 시즌 거취를 두고 다양한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전체 선수 중 최고 수준의 빅찬스 메이킹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세리에 A 등 유럽 주요 리그의 영입 제안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선수들 중 90분당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든 평균 기록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1,50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당 0.86개의 빅찬스를 기록하여 유럽 5대 리그 전체 선수 중 5위에 올랐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앞서 마이클 올리세 선수가 경기당 평균 1.23개로 가장 많았고 부카요 사카 선수가 1.09개, 라얀 셰르키 선수가 0.97개, 라민 야말 선수는 0.88개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30경기에 출전하여 1,669분을 뛰며 6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2%에 달했고 기회 창출은 경기당 3.08개였는데 이 중 빅찬스로 이어진 패스는 경기당 0.86개였습니다.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는 못했지만 출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뛰어난 패스로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들을 자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이나 패스 능력이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이강인을 향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일 나폴리 온라인은 이탈리아 풋볼 클럽 라디오에 출연한 국제축구연맹 피파 에이전트 클라우디오 아넬루치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아넬루치는 단 은도에에 4,500만 유로 약 720억 원을 쓰느니 이강인에게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볼로냐 선수들에게 4천만 유로에서 4,500만 유로 약 640억에서 720억 원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그 가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볼로냐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다라며 은도의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아넬루치는 젊고 재능 있는 훌륭한 선수다. 볼로냐에서 고작 12경기에서 13경기 잘 뛴 선수를 데려오는 대신 나는 이강인 같은 선수를 선택하겠다. 결론적으로 은도에게 과도한 금액을 쓰느니 이강인을 노리는 편이 훨씬 낫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을 향한 칭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인 파울로 스트링가라도 극찬한 바 있는데요. 스트링가라는 라디오 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강인은 창의적이고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는 이탈리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작지만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창의성이 뛰어나며 프리킥도 아주 잘 찬다. 또 성실하고 태도가 좋은 선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단 레전드마저 이강인을 매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PSG의 레전드인 제롬 로탱은 RMC 방송을 통해 여러 선수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강인, 루마스 베랄도, 곤살로 하무스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떠날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이들의 이탈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으며 대체 자원을 위한 물색도 시작한 상태다라고 알렸습니다. 만약 팀을 떠난다면 원하는 팀은 많은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크리스탈 팰리스, 나폴리, AS 로마 등 여러 클럽들이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네 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유럽 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9 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5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앙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6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PSG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빛난다면 이강인은 여러 개인 수상을 통해 기량뿐 아니라 국제적인 입지 역시 비교될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